우리는 왜 늙을수록 더 집착하는가? 자식 돈에 묶인 노후의 불편한 진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꼭 나옵니다. 이제 욕심 내려놔야지. 그런데 이상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보다 더 자식 일에 간섭하고 돈 걱정은 줄기는커녕 통장 숫자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손해에도 밤잠을 설칠 만큼 마음이 좁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왜 더 집착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아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집착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늙을수록 집착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통제력을 잃는 느낌.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것에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젊을 때는 직장도 있고 역할도 많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집착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은퇴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고 내가 꼭 필요했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하지? 그때 가장 쉽게 손에 잡히는 게 바로 자식과 돈입니다. 눈에 보이고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사례, 은퇴 후 자식 인생에 더 깊이 개입하는 아버지.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식 진로에도 크게 관여하지 않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변했어요. 그 회사 전망이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집은 왜 아직 못 샀냐? 자식 입장에서는 숨막히죠. 하지만 이 아버지가 유난히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라서일까요? 아니요. 은퇴하면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결제 한 번이면 조직이 움직였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느낌. 그 공백을 메우려고 자식 인생에 더 집착하게 된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은퇴 후 돈에 집착하는 걸 두고 욕심이 많다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돈은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한 방패에 가깝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의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때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안정감 그 자체가 됩니다. 살에 충분한 자산이 있어도 불안한 은퇴자. 이미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생활비도 빠듯하지 않은데 매일같이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끼면 10년 뒤에 더 남지 않겠어? 문제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 말고 붙잡을 게 없다는 상태입니다. 삶의 중심이 돈 하나로 쏠리면 작은 지출도 큰 위기로 느껴집니다. 노후에 진짜 위험한 건 집착할 대상이 너무 적다는 것. 젊을 때는 집착 대상이 많아요. 일, 사람, 성취, 계획, 가능성. 그래서 하나에 올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삶의 반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남은 몇 가지에 모든 의미를 몰아넣게 되죠.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 같고 돈이 줄면 내 존재도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사례, 취미 없는 은퇴자의 하루.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다고 말하던 분이 막상 은퇴 후엔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취미도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었죠. 그럼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뉴스 속 경제 이야기, 자식의 사소한 선택, 통장 잔액의 미세한 변화. 삶이 단순해질수록 집착은 더 예민해집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 삶의 분산 투자다.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하면 은퇴 후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분산시켜 놓았는가? 돈 하나, 자식 하나, 건강 하나에 몰아두면 그게 흔들릴 때 인생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취미, 관계, 배움, 작은 역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수록 노후의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내려놓으라는 말보다 중요한 질문.
이제 내려놔라는 말은 사실 너무 잔인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 말고도 붙잡을 게 있는가? 은퇴 이후의 삶은 비우는 연습이 아니라 다르게 채우는 연습입니다. 집착이 많아졌다고 느낀다면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불안하다는 신호일 뿐이고 아직 새로운 중심을 만들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은퇴 후 집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뇌는 왜 하나에 매달리게 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노후의 집착은 성격도 인격도 아닙니다. 그건 뇌가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뇌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제 가능한 대상 하나를 찾아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문제는 은퇴 이후엔 통제 가능한 대상이 너무 적어진다는 겁니다. 왜 뇌는 노후에 더 집착하는가?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인지적 자원 감소 카그니티브 리소스 디클라인. 나이가 들수록 뇌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데 에너지를 덜 씁니다. 대신 이미 익숙하고 확실한 것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가장 익숙한 게 뭘까요? 자식, 돈, 건강. 수십 년간 반복해온 주제들이죠. 그래서 노후의 집착은 새로운 걸 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걸 시도할 여력이 줄어들어서 생깁니다. 집착은 줄이려고 하면 더 커진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집착하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를 단속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집착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한 주의 집중 attentional 바이어스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 잔액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한 날 오히려 더 자주 확인해 본 경험 없으세요? 뇌는 피해야 할 대상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억제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핵심 전략 삶의 중심을 하나에서 셋 이상으로 나눠라. 노년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은퇴 후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정체성이 최소 3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합입니다. 5월 12회라도 꾸준히 하는 사회적 역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활동, 돈과 무관한 성취 경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분산될수록 뇌는 특정 하나에 과잉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 보상 회로는 다양성에 반응한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 특히 도파민 회로는 같은 자극을 반복하면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돈 숫자, 자식 성취 같은 단일 보상에만 의존하면 불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반대로 소소하지만 다양한 보상이 있을 때 뇌는 전반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중요한 건 큰 만족 하나가 아니라 작은 만족 여러 개입니다. 핵심 전략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라. 은퇴 후 집착이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케시의 급락입니다. 회사에서는 내 판단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내 결정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느낌이 들죠. 이때 사람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가족과 돈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줄이려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다른 방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지역 모임의 작은 역할,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반복적 활동.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핵심 전략 불안을 숫자로만 관리하지 마라. 은퇴 설계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돈 계산이 정확하면 불안은 사라질 거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입니다. 재무 지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통제감을 주는 동시에 위험 시나리오를 끝없이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계산의 완성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연금, 고정지출, 비상자금. 이 세 가지만 안정되면 나머지는 삶의 영역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내가 집착을 내려놔야 하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불안을 대신 맡아줄 구조가 있는가? 집착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대체 대상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은퇴 준비란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구조가 있을 때 자식도 독립된 존재로 보이고 돈도 도구로 돌아옵니다.